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와 동일하게 57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제와 동일하지만 하루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일어난 변수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코인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에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기점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10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되었고 2.5% 예상치만큼의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올리면서 기대감을 증폭을 시켰다가 정작 발표가 되고 나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올라갈 때 레이트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됐었고 이 부분 정말 전부 다 터트리면서 하락을 유발을 시켰고 뒤에 하락을 하니까 뒤늦게 숏 포지션을 구축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터트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상태에서 세력들은 이 단기 움직임 정도는 너무나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놀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현재는 57K 중후반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더복상으로도 봤을 때 중요한 변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라올 때 여기 보시면은 52K 라인과 그다음에 55K 라인에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이 라인을 어떤 식으로 지켜갈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비트파이넥스에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2K까지 한번 내려간 뒤로 계속해서 선물 포지션을 모아가고 있는 걸 이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이 일부 하락은 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거에 아주 큰 돈을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물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이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0시 반에 CPI 발표 있고 나서 하락을 하다가 뒤에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AI나 반도체 주식 위주로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2% 넘는 상승을 이뤘습니다. 나스닥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고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나스닥의 움직임에 그대로 패깅이 돼서 같이 움직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표 포지션이 훨씬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오른 게 페이크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I가 발표가 났고 전체적으로 CPI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2.5%였죠. 이 추세가 꺾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말은 금리 인하를 하기에 아주 좋은 명분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하는 게 25bp 인하하는 거에 베팅이 80% 넘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금리와 CPI 물가 지수를 같이 연동을 시켜서 봤을 때 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역사상 그러니까 2007년도 이후로 높은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실질 금리가 높은 상태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꺾어줘야 경기가 연착륙을 하고 미국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소프트 랜딩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거의 100% 확실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도 25bp 안정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미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잘 소프트 랜딩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25bp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어제는 CPI 발표 이전에 그러니까 오전에 트럼프와 해리스가 대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잘 못하긴 하는데 대선 토론회 이후에 해리스가 훨씬 더 잘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받았고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나 그다음에 대선 당선 가능성은 떨어지고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코인 시장에도 대선 토론회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뭔가 트럼프와 비트코인의 연동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제 이 대선 토론회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더 잘했다라는 게 우세로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에서 지표로 찍히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 대선 토론회에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게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선에 너무나 많은 정치 자금을 이제 대고 있고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토론회에 정책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이야기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주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그거보다 저는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선 토론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쉽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선 토론회가 끝났고 미국 대선도 조만간 11월 4일 날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면서 미국 대선도 봐야 되고 CPI도 봐야 되고 금리 인하도 봐야 되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차가 해소가 됐을 때 나타나는 거시적인 환경도 봐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보면 달러와 엔화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어제 엔화가 더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2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이 일부 반등을 하자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가 반등을 일부 한 상태에서 많은 물량을 던졌습니다. 3만 개 넘는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을 던졌다고 하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58K 근처에서 비트코인이 맞고 내려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8K 라인 너무나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8K, 59K, 60K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 온체인 지표 다 붙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 58K에서 한번 맞고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다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58K를 어떤 식으로 넘어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에 너무나 중요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투심 자체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 심리 자체가 굉장히 얼어있다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그런 신호들이,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정도까지 부정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뷰가 많았던 거는 완전 바닥이었을 때,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붓다빔이 있었을 때 부정적인 것들, 그다음에 요기 루나가 터졌을 때, 이 시기에 있었던 만큼의 부정적인 견해들, 의견들이,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5개월간의 아주 긴 조정이 있었고, 이 부분을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5개월 동안 조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추가 조정 있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이 조정이 심리를 정말로 많이 깨트렸다. 누군가는 굉장히 의도한 대로 이 심리를 완전히 죽여버렸다라는 거를 우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럴 때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때는 늘 기회였었다는 거, 과연 이게 기회일지에 대해서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곳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보면서 투자의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시게 되면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내려와가지고 58.6K라고 하고, 아크나 피델리티 52K, 55K 라인의 가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라인 제가 다시 한번 찝어드리겠지만, 이 블랙록의 58.6K, 원래는 59.1K였죠. 근데 이게 내려왔는데 이 라인을 잘 뚫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봐야 되겠습니다. 유동성에 대해서 당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무슨 얘기를 계속 매번 반복적으로 하냐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 리퀴디티는 미국의 M2 통화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중국의 이 통화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양책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은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돈이 풀렸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와 비트코인의 이 상관관계를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은 비트코인을 선행을 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롱텀 홀더가 분배가 일어나게 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163일,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163일 뒤에 이런 모습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43일 정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남았죠. 20일 정도라는 거는 9월 말 정도가 되겠고 9월 말 정도 이후에는 뭔가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면 되겠고, 다만 여러분들께 잊지 말아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달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좋지 못하고요. 9월 중순 이후에 더 퍼포먼스가 좋지 못하고 연준에서는 9월 중순 이후에 유동성을 흡수해가는 그런 일들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9월 중순에 일어날 일이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유동성이 풀리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시장에서는 조금 충격이 올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트코인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유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너무나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에도 좋은 일들이 발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떨어집니다. 조금 이 성과를 끌어올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에서 SEC가 박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변수입니다. SEC가 미 의회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로비하는 곳들에서도 미국 의회나 정당들한테 그런 로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SEC에 있는 게리 겐슬러만큼은 해임을 시켜야 된다. 이게 여야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그 의견이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SEC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호를 하고 있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SEC의 고위직 정치적 채용 논란 공동조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주 큰 이슈는 SEC 안에서 SEC의 기존에 있는 이 조직에 대해서 완전히 날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SEC는 코인 시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단체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SEC가 코인 시장으로부터 압수한 돈이 2024년도에 거의 6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성과를 냈죠. 계속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가 엄청나게 성과를 냈고 루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코인 시장으로부터 징수해 가고 있고 또 규제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잘한다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로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SEC를 흔들고 있고 정치의 파워 게임이 SEC를 둘러싸고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끝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코인 시장에 미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